화해계약설 중에서는 로크의 이권 분립. 자, 로크의 전체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로크의 전체적인 사상은 이 모든 혁명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로크의 이권 분립 사상은 특히나 어디에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 영국의 명예혁명에 영향을 줬고, 이것은 어떤 정부 형태에 영향을 줬을까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겁니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이게 딱 여러분 순서대로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몽테스키웨의 상권 분립은,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독립혁명이랑 관련이 있죠. 미국의 독립혁명이랑 관련이 있고, 이거는 어떤 정부 형태로 가야 돼? 대통령제로 가야 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하나 돼 있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 중에서 세 번째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 자,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자, 시민혁명이 끝났어. 시민혁명이 끝났는데, 이 시민혁명은 세 가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철저한 부르주아 혁명이었어요.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혁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니, 이 세 가지 혁명 모두 다. 프랑스 혁명 모두 다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 특히 영국의 명예혁명이 부르주아적 성격이 제일 강했지. 그런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모두 혁명이 딱 끝났는데 그 혁명의 그 과실, 혁명의 성과물을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했을 때 부르주아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네. 부르주아들이 다 갖고 왔습니다. 부르주아들이 다 갖고 왔고, 그래서 자, 또 부르주아, 정확히 얘기하면 부르주아 남성, 부르주아면서도 남성인 사람들이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의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의 시민혁명도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도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르주아 남성. 부르주아 남성 중심의 제한적 민주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1838년에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보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시민혁명 할 때 그러면 부르주아들만 거리로 나왔을까요? 노동자, 농민들도 다 거리로 나왔어요.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들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어요. 근데 혁명의 결과를 누구만 갖고 왔어? 그리고 그래 놓고서 노동자, 농민들한테 투표권을 안 주는 거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차티스트 운동이 1838년에 시작이 됐고요. 자,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 1838년에 차티스트 운동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들이 혹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연도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1928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확보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민주주의의 참정권 운동은 몇 년 걸린 거예요? 9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90년. 약 100년 정도가 걸린 거지. 그래서 1838년에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로부터 시작해서, 자, 여성까지.
여성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까지를 우리가 현대의 민주주의, 보통선거권 확립운동, 참정권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왜? 현대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근대의 민주주의가 이런 제한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기초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런 표 하나 좀 그림 하나 여기다가 제가 쓸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분 고대와 근대, 현대를 나누는 고대와 근대, 현대를 나누는 건 뭡니까? 고대만 직접, 근대, 현대는 간접. 그쵸? 그 다음에 고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고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자, 고대, 근대는 제한적 민주정치, 현대는 보통선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대는 어떻게 돼? 제한적이면서 간접, 고대는 제한적이면서 직접, 현대는 간접이면서 보통선거. 오케이, 아시겠죠?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 기준점을 다 잡아주세요. 고대와 나머지 두 개, 현대와 나머지 두 개를 구분하는 요 기준, 이것이 잘 잡아두면 문제 푸는데 유용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약간 우리 책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간 듬성듬성했기 때문에 진도 좀만 더 나아가고 제가 교과서 정리를 기본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정치의 의미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턴이라는 학자의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그쵸? 그래서 국가연상설이냐, 집단연상설이냐, 요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정치는 뭐를 근거로 한다? 사회 구성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가 구성되는지에 대한 학설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쵸? 홉스, 로크, 루소의 학설을 배웠는데, 홉스, 로크, 루소는 각각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갖는 시대적 배경의 공통점을 정리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주정치가 어떤 과정으로 발달해 왔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대는 어디만 얘기한다? 그리스 아테네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근대는 뭘 얘기한다? 시민혁명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현대를 배운 거예요. 현대는 뭐다? 자, 근대에서 제한되었던 여성이라든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가 아닌 계급들이 선거권을 갖는 과정을 현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도를 지금 5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쵸? 시민혁명부터 해봅시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1688년, 미국의 독립혁명은 1776년, 프랑스의 혁명은 1789년,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 여성의 참정권으로 보통선거 운동, 즉 현대 민주주의 운동이 끝난 시점은 1928년. 요 5가지 연도는 여러분들이 꼭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